예, 한국노총의 김정목 차장입니다. 거버넌스 관련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서 논의되었던 발제라든가 토론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발제라든가 토론을 좀 이제 보충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거버넌스 변화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정부 주도형에서 협력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정책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갈등을 잘 중재를 하고 또 의견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수기하는 아까 그 첫 발제한 13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 운영 철학이 사실은 먼저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 개편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위원회 이런 거버넌스 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누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이해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부분도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버넌스 운영 절차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운영위원회라든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운영 절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원칙적인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거버넌스 체계를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인정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참여하게 되는 단체들의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세 번째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충분한 협의 과정. 공개적인 회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공개 회의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의를 이루어내야겠죠.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는 사실 이런 운영 절차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고려될 필요가 있고 발제문에서 사실 지적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그동안 가입자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었던 이제 구조적 한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1번과 2번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두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입자 및 공익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좀 배제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발제문들과 같은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천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3번과 4번 이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그리고 충분한 협의 과정도 사실 필요하지 않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정부위원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의 경향이 나타나는데 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도 그냥 공문으로 한 2, 3일 정도 전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안건지도 만약에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배포하겠습니다.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걷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이런 게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로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사실은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라고 하는 그 특징을 좀 살리는 거버넌스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매년 관행적으로 안건 준비라고 하는 것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가입자 위원들이라든가 공익위원들도 충분히 이를 좀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가게 되면은 사실 결정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고 돈은 가입자들이 알아서 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 첫 번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국회 개입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이 보건의료라는 영역이 원래 워낙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 강하고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단기보험이라는 특성도 있고 입법부 구성 체계와 관련된 사실 이 정치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가 갖는 게
재정과 관련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따로 스터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가입자 위원으로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사실은 가입자 위원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의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들 중심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걸 그냥 냅두면 자칫 결론이 가입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위원들 스스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그런 감시자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의제 설정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